자, 3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번부터 130번까지고요. 이제 후반부가 되면서 조금 어휘 문제가 많아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택지 ABCD의 어휘 수준도 조금 올라가요. 자, 그래서 조금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토익이 가봐야 뭐 어디 가겠습니까? 토익은 실용적인 영어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거나, 혹은 뭐 문어치적이거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그런 표현들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들 덤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ABCD의 선택지 구성이, 요것도 또, 이거 문제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가 있고 명사가 없기 때문에 품사 문제다라고 하면 명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명사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뭐 D번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답은 D번으로 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콤마가 아마 보일 거예요. after로 시작했기 때문에 after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입니다. 자, 그런데 콤마까지로 쭉 연결을 해 보니까 요거는요, 또 재밌는 게 여기서 컴마가 하나 나왔지만 뒤쪽에 컴마가 또 나오고 and가 나오죠. 그 얘기는 A, B, and C란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컴마는 어디라는 거야? 여기라는 것이고, 자, 뒤쪽에 주어 동사는 여기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묶고 나면 주어 동사의 관계는 성립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nd는 뭘로 본다? 전치사로 본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자, 가겠습니다. careful evaluation, 그 조심스러운 평가를 한 후에, 근데 평가가 뭐에 대한 평가예요? A, B, 그리고 C에 대한 평가란 말이에요. 자, 구조, 자, 그 다음에 plumbing이라고 하면 배관이죠. 그리고 electrical work, 그러면 전기적인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구조하니까 문법 어휘 이게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게 생각나진 않으셨나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그런 데 대한 평가를 한 후에, 자, 검사관이 어떻게 했어요? 자,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알려줬어요? 자, 알려준 내용이 대리아에 나오죠. 자, 여기서는 오히려 주목하셔야 되는 표현이 바로 unestimated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관용구죠. 별표 3개 드릴게요. 토익에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on 다음에 빈칸을 주고 estimation 답 쓰면 안 되고, 자, estimated의 답을 썼어야 돼요. 자, 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사로 approximately, 대략의 뜻이고요. 가끔은 형용사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숫자 앞에 쓰이게 되면 부사로 쓰는 거니까, 자, 토익에서는 부사 용례밖에 나왔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 바로 부사 자리에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라고 하는 about의 뜻으로 사용되니까 unestimated를 부사로 여러분들 달달달달 외워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어떻게 나왔다고요? on 다음에 밑줄을 쭉 주고 estimated와 estimation 이렇게 줬습니다. 당연히 앞쪽에 관사가 있으니까 명사를 답으로 썼겠죠. 그런데 전체 덩어리를 따지고 보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자, 그 $50,000 앞에, 자, 지금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 estimated로 쓸 줄 알아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거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50,000, 대략적으로 $50,000가 요구될 것이다. 뭐 하는데? To bring the home이 되겠습니다. To bring the home up. 자, 집을 갖다가 어떻게? bring up 하는 겁니다. 자, bring up은요, 실제로 그 위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 to standard 상태로. 됐어요? 다시 그 수준을 끌어올린다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집의 수준을, 자, 표준의 상태로 여러분들, 자, 끌어올리기 위해서 얼마가 요구된다? 바로 $50,000 정도가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121번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시면 두 번째 문제는 regarded부터 시작해서 conducted까지 뭐 다 ED형으로 또 생겨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일까요? 자, 사실은 답을 굉장히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자, 문장은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컴마를 통해서 부사구를 정리하고, 두 번째를 통해서 가짜 주어와 진짜 주어를 판단하고, 진짜 주어가 절로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주어와 동사를 판단하고, 자, 문장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having으로 시작돼서 분사 구문이 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having 플러스 pp가 왔다라는 것은 시제는 문장의 동사보다 하나 더 과거라는 것이지만, 자, 바로 뒤에 as가 왔다는 게 우리한테 완전히 찬스네요. 어떤 찬스예요? 바로 타동사에, 자, 지금 pp가 오게 되면 have pp는 여러분들 절대로 수동이 아니에요. 자, being pp와
혼돈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요거는 능동이기 때문에 자, 이하에 반드시 뭘 취해야 돼요? 타동사의 경우는 목적어가 와야겠죠? 그러면 만약에 선택지 중에 지금 타동사가 지금 있다면 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쵸? 누구 버릴까? 뭐뭐를 간주하다, 뭐뭐를 포함하다, 자, 그 다음에 뭐뭐를 수행하다. 한 방에 날아갔어요, 지금. 자, 그래서 정답은 serve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보셔도 어차피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어휘 문제로 가도 답은 C로 쓰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방금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풀면 여러분들 해석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해석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해석을 하시기 여러분들 전에 자, 이 serve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자, 간단하게 저랑 좀 논의를 좀 하고 자,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볼게요. 자, serve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자타동사로 둘 다 쓰이는데 자, 이 단어는 일단 자, 이거부터 합시다. 음식을 제공하다. 그죠? serving the meal 이런 거 들어봤죠? 이때는 타동사로만 씁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르다, 제공하다의 뜻일 때는 당연히 타동사고요. 그것이 아니라 일하다의 뜻으로 사용되게 되면 원래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뭐뭐로서 일하고 어디에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as나 in이 잘 붙어요. 그런데 자, 실제로 뒤쪽에 전치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문 보세요. Mr. A라고 하는 사람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전치사 for 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자, 일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봉사하다, 섬기다의 뜻으로 사용될 때 자, 사실은 자동사로만 원래 썼으면 참 입맛에 딱 맞겠는데 자, 이 단어는 자타동사로 둘 다 쓰게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또 한 가지 somebody를 주어로 취하지 않고 something을 주어로 취하게 되면 자,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 봉사하다가 안 되겠죠. 어떤 기계가 일하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뭐뭐로서 기능을 하다. 자, 어떤 something 주어가 어디에 기여하다, 쓸모가 있다, be useful의 뜻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예문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자, 그런 어떤 그 경제 정책 있죠. 자, 이것들이 어디에 바로 커다란 대기업의 이익 있죠? 자, 대기업의 이익에만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때도 여러분들 그러면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contribute가 나오게 되면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serve는 타동사로도 쓰고 자동사로도 둘 다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디에 기여하다의 개념으로 쓰이게 되면 타동사로 쓰고요. 뭐뭐으로써 자, 기여하다, 기능을 하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또 전치사 as를 또 써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능하다, 뭐뭐로써 기능을 하다, 어디에 기여하다 이런 뜻으로 쓸 때는 자, 어디에 기여하다 할 때는 타동사로 쓰고 뭐뭐로써 기여하다라고 할 때는 또 자동사로 그대로 쓰니까 이런 구조까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자, serve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셔서 토니 앤더슨의 그런 어떤 retirement party입니다. 오늘 이거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그쵸? 그래서 은퇴 파티장에서 발표된 내용은 뭐예요? 자, 그 사람이 뭐라고? 회사의 가장 loyal employee, 충성심이 강한 자, 그런 직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앞에 생략된 접속사를 because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땠기 때문에 바로 팀의 리더로서 30년 이상 동안 자,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122번 문제는 해석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serve는 다시 한번 일하다의 뜻과 기여하다의 뜻일 때 기본적으로 자동사 컨셉을 가지고 있으나 자, 경우에 따라서는 타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다, 어디에 기여하다라고 할 때 타동사로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serve의 주어가 사람이었을 경우에는 일하다, 사물이었을 경우에는 기여하다의 뜻이라는 것도 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토익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2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전치사예요. 자, 그런데 104번에서도 우리가 전치사 문제를 만나보았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양상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104번에서 만났던 전치사들은 기본 전치사로서 뜻이 한 40가지쯤 있는 그런 어려운 전치사들이었고요. 지금 여기 123번에서 만난 아이들은 요 세 아이들은 굉장히 쉬운 전치사일 수 있어요. 왜? 뜻이 오히려 많지 않으니까. 자, onto라고 하는 것은 어디 위로라고 하는 뜻이죠. 자, within은 뭡니까? within은 범위를 나타냅니다. 물론 그 범위라고 하는 거는 뭐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2km 이내. 자, 혹은 무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75kg 이내. 자, 혹은 뭐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이런 식이죠.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 within 다음에 시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within 7 p.m. 자, 저녁 7시 이내로 자, 이 물건을 좀 돌려주세요. 안 됩니다. 자, 저녁 7시가 만약에 3시간 남았다라고 하면 자, within 3 hours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자, within 7 p.m.은 안 된다는 거죠. 요 점만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자, 기간은 가능하고 특정 시점은 자,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전치사가 within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아이는 범위를 나타내고 자, along은 자, 장소를 주로 나타내죠. 어디를 따라서 쭉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for가 있는데요. 이 for야 뭐 워낙에 뜻이 많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알맞은 전치사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those가 수식받습니다. entering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마라톤 레이스를 하는 모양인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자, entering 했다 그랬어요. enter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여기서 참여하다의 뜻이 되겠죠. enter는 입장하다의 뜻이니까 자, 이런 대회에 입장한다는 얘기는 대회에 참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번역하실 때 유의하시라고 오늘 이미 알려드렸죠. 자, 그래서 들어가다, 기입하다, 참여하다 세 가지 뜻 enter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제출해야 되는데요. 뭘 제출해야 되죠? 양식 제출해야 되겠고요. 등록 양식을 제출해야 되는데 언제까지요? 자, 바로 6월 5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늦어도.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바로 qualif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qualify는 자격 요건이 되는 적합한 그런 뜻이죠. 어디에? 바로 early registration discount. 자, 그러니까 빠른 등록을 하면 할인을 해주나 봐요. 그래서 자, 빠른 등록에 대한 할인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요 날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자, 어디에 적합하다, 어디에 자격 요건을 가지다인데 자, 정답은 모르더라도 장소도 아니고 어디 위로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내로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답을 바로 뒤에다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영어 공부를 조금 해보신 학생들은 qualify라고 하는 단어와 for의 조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실제로 qualify는 자타 동사로 다 쓰이는데요. 다시요. 자, qualify for A라고 하면 자, A에 적합하다. A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갖추다고요. 자, qualify to라고 해서 to 이하 하는 데 대해서 적합하다, 자격 요건을 갖추다에 자, 자동사로 사용되면 이렇게 두 개가 뒤에 사실은 잘 달라붙습니다. 자, 이러한 결합 관계를 그런데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자, 오답으로 나머지 세 개를 지우고 자, for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으리라 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잘 맞추었기를 바라면서 자, 그 스텝을 제가 그대로 보여드렸으니까 잘 적용을 다음번에 한번 해보세요. qualify for 기억합시다. 자, 다음으로 또 가겠습니다. 24번인데요. 자, 2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서로가 품사가 다른데 lower에 s가 붙었다. lower는 형용사 low의 비교급이 될 수도 있고 독자적인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독자적 동사면 무슨 뜻? 뭐뭐를 낮추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동사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형용사일 수도 있는데 형용사일 가능성이 없어졌네요. 왜? s가 붙었으니까. 자, 그래서 동사입니다. lowered 동사죠. 요 녀석이 바로 EST가 붙었으니까 형용사의 자, 지금 최상급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lowering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자, 완전한 명사가 하나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자, 무엇을 낮추다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자, 목적어로 이하의 더 코스트를 취하려면 ing가 오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lowered가 들어와서 명사를 수식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더와 cost 사이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똑같은 얘기로 lowest도 마찬가지죠. 자, 최상급은 앞쪽에 더를 취하기 때문에 the lowest cost 이렇게 돼야 말이 될 거예요. 자, 단 지금 제가 한 얘기는 해석 없이, 자, 지금 전체 맥락 없이, 자, 요 부분에 가능한지 아닌지만 한번 따져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따지면 또 뭐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얘기들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구조상으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딱 판단을 해보면, 자, 절대로 얘네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구조 문제로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앞쪽에 by부터 시작해서 materials까지 전체가, 자, 하나의 부사구입니다. by 플러스 ing는 100% 수단이라 그랬죠. 어떤 수단입니까? 사용하네요. 다른 어떤 건축 자재를, 건설 자재를 갖다가 사용함으로써 엔지니어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공했습니다. 뭐에 성공했죠? 비용을 낮추는 데 성공했대요. 무엇의 비용입니까? 프로젝트의 비용이고, by 플러스, 자, 숫자가 나오게 되면 차이를 나타내게 되죠. 자, 그래서 25% 차이만큼 비용을 갖다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도 이렇게 되면 해설부터 해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25번 갈까요? 자, 25번 가시는데요. 25번은 자,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형용사고 뜻이 달라요. A번은 경쟁력이 있는 competitive, 그 다음에 경쟁적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뜻이 있고, satisfied는 만족스러운의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람을 설명하는, 자, 만족이라고 하는 감정을 유발당해서 그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ED는 당하는 거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감정을 유발당했으면 그 감정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ED는 사람을 설명하는 형용사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하고 자, 명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salary를 수식할 수는 없어요. preventable 이라고 하면 저것은 예방 가능한의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experienced는 경험이 많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경험이 많으니까 뭐죠? somebody가 오겠죠, 그렇죠? 자, 물론 experienced가 자, 형용사로 사용되지 않고 분사로 쓰이면, 자, 다시 형용사로 쓰였다는 얘기는 ED의 개념, 다시 말해서 수동의 개념이 없이 완전 형용사화돼서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때 무슨 뜻? 경험이 많다의 뜻이고요. 분사면 뭐예요? 경험된 거예요. 어떤 일 따위가 경험될 수 있단 말이야. experienced, 자, project. 그래서 경험된 어떤, 자, 일,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분사로 쓰이면 이렇게 수식도 가능하겠죠. 자, anyway. 그러면 이제 그 전체 맥락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아가는데, 존슨이 제공받았는데, 뭘 제공받았습니까? 자, 어떤 봉급을 갖다가 그 제공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만족스러운 봉급 해가지고 satisfied salary라고 쓰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뭐 봉급이 경험된 적은 없겠죠. 자, 봉급이 어떻습니까? 예방 가능한가요? 아니요. 경쟁력이 있는 봉급이라고 보셔야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런 봉급을 제공받았습니다. 자, 경쟁 회사에 의해서 자, 제공을 받았는데요. 자, 어떤 노력 속에서 in efforts to encouraging him to switch tea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팀을 갖다가 바꾸는 거죠. 바꾸도록 장려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경쟁 회사에 의해서 저 경쟁력 있는 그런 봉급을 갖다 제공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125번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저희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의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뭐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는 서로 다른 어떤 영어의 약속들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 약속의 레벨이 어떤 단어의 의미상의 약속일 수도 있고, 혹은 문장의 규칙과 관련된 약속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전부 약속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앞에서 뒤로 수식할 수 있네.
뭐 못하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나와야 되네, 이런 얘기들이 종합적으로 계속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지금 상호 작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소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와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자, 부족한 부분들은 잘 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까지 해서 저희 이제 전반부 강의는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잠깐 좀 분위기를 좀 바꿨다가 자, 후반부 강의로 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3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번부터죠.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보니까 instead부터 시작해서 beyond까지 품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instead는 부사죠.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instead는 of까지가 합쳐지면 이때는 하나의 전치사로 취급을 합니다. 자, 뭐 수거로 어차피 취급하기 때문에 왜 문법적으로 뭐 부사가 전치사 앞에 왔느니 어쨌느니 저쨌느니 이런 걸 얘기할 게 없어요. instead of는 하나의 전치사로 파악합니다. during은 전치사, after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 beyond는 자, 주로 전치사로 많이 쓰지만 이것도 범위를 나타내죠.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 얘는 그런데 부사로도 이제 가끔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했던 것이 주어 동사가 2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누구 자리다? 접속사 자리다. 그럼 A, B, C, D 중에 접속사로 쓸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C번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주워 먹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번거롭죠. 왜? 해석을 해봐서 답을 써야 되니까. 어차피 A, B, C, D의 뜻이 달라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답은 나오긴 하는데 아니, 시간 걸리잖아요. 빨리빨리 하고 Part 7 여러분들 또 하나라도 더 하셔야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문제풀이의 원칙을 다시 한번 잘 지키시라라고 하는 자, 권유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증가가 있었는데요. 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예상이 자, 되는데요. 언제 이후에 그렇습니까? 이 회사가 어떻죠? 발표한 이후에. 뭘? 합병입니다. 누구와의? ABC라고 하는 회사와의 합병을 발표한 이후에 전반적인 30% 정도의 자, increase in revenues, 수입 증가가 어떻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합병 이후에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27번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품사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플라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건 뭐 이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강조했고 주로 동사로 쓰지만 명사로 쓸 수 있다. office supply, 비품의 뜻으로 많이 쓰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더가 나오고 soul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오고 뒤쪽에 명사가 없습니다. 그죠? 명사를 찾으시면 되는데 명사가 지금 2개 있잖아요. 이렇게 뭐 동명사는 형용사 수식을 못 받으니까 안 되겠고요. 자, 정답은 단수명사로 가셔야겠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soul이라고 하는 말이 단독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뒤에 복수명사를 쓰면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정답은 D번이라는 거예요. 자, 깔끔하죠? 해설은 여기까지면 되겠고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20년에 걸쳐서 자, 그 컴퓨터 컨설턴트라고 하는 회사가 자, 뭐였다? 바로 유일한 그런 그 서플라이어, 공급업체였는데요. 자, 뭘 공급했습니까? 바로 기술과 그 다음에 컴퓨터 needs. 됐어요? 자, 컴퓨터와 관련된 어떤 needs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필요에 대한 유일한 공급업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컴퓨터 컨설턴트라고 하는 회사여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회사가 자, 계속적으로 자,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유일한 단독적인 공급업자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27번도 마무리할 거예요. 8번 가시면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형용사인데 이제는 역시 후반부인 만큼 단어의 수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cautious는 조심스러운 뜻이고요. 자, previous는 이전의, supportive는 지원하는, 자, deliberate는 고의의, 그죠? 예. 심사숙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연히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고의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라고 했을 때는 다 형용사니까 뭐 다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심사숙고하는 ear,
혹은 뭐 조심스러운 ear, 혹은 뭐 지지지원하는 ear. 안 되겠죠. 요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 이전 연도라고 하는 의미가 성립되는 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답을 B에다 쓰시는 거는 많이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싶을 수도 있으니까 더 확장해서 자, 확인 차원에서 해석 한번 하면서 마무리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fter the successful launching. 런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새 물건을 갖다가 시장에다 띄우는 것이죠. 원래는 배를 갖다가 물에다 띄우는 거 진수시키다를 런치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상품을 시장에 띄우는 걸 말하니까 자, 출시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의 성공적 출시가 있은 이후에 Marcella's salary, 마르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봉급이 인상되었습니다. 20%만큼 뭐와 비교해서 자, 그 이전 연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in comparison to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과 비교해서의 자, 수거니까 to와 in에 주의하시면서 요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것도 토익에 전치사 찾는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다음 문제로 갈까요? 자, 129번 문제입니다. 12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어휘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to 부정사가 나오고, 자, to 이하의 동사 원형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부정사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바로 뒤에 뭐 해석은 안 해봤지만 목적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버리고 싶은 게 있죠. participate는 어디에 참여하다. 뭐 토익이 자랑하는 막강한 정말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뭐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지우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답을 써보시면 되는데요. 얘도 안 되겠습니다. 자, obligate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토익 고수가 좀 돼보실까요? force라고 하는 단어와 obligate는 같은 뜻이에요. 강요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force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의 사임을 강요하다라고 해서 자, something을 얼마든지 목적으로 취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를 강요하는데 이 사람한테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 패턴 3형식과 5형식으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obligate는 어때요? 자, obligate는 somebody를 취하고 이 사람한테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는 돼도 obligate는 something을 바로 목적으로 취하는 용례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 단어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특징이 혹시라도 시험에 출제될까봐. 예를 들어서 somebody's resignation. 누군가의 사임을 강요했다라고 해서 forced와 obligated를 같이 주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 답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토익하라면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rate라고 하는 something 목적어를 취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afford는 뭐뭐 할 만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다의 뜻이고 promote는 증진시키다, 승진시키다, 판촉하다, 홍보하다의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 접근을 통해서 B, C 중 하나로 정답을 골라가겠습니다. 케이블 커뮤니케이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했습니다. 케이블 TV 회사인 것 같아요. 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Devote the majority of its budget. 예산의 주요 부분들을 갖다가 devote, 바치는 거죠. 자, 어디에다가? 인터넷 광고에다가 쏟겠다. 알겠죠? 자, 쏟기로 하는 그런 결정을, 자, 어떤 결정? 바로 투이하기로 하는 저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광고를 갖다가, 자, 인터넷 광고에다가 예산의 대부분을 갖다가 쏟아붓기로 한 그런 결정을 갖다가 했는데,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새로운 rate가 되겠습니다. rate는 요금의 뜻으로 쓰였죠. 새로운 요금을 어떻게 합니까? 홍보하기 위해서가 맞아요. 자, 새로운 요금에 어떻게 합니까? 대한 경제적인 여유. 됐죠? 새로운 요금을 갖다가, 그죠? afford는 아예 말이 안 되죠? 뭐뭐를 할 만한 여유가 있다의 뜻이니까, 새로운 요금을 갖다가,
할 만한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목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대부분을 다 쓰는 건 뭐예요?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그 새로운 요금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 광고에다가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다는 얘기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 합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0번입니다. 자, 30번의 ABCD의 선택지가 또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잠깐 쉬어가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B동사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ing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요거 진행형이잖아요. 완전하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는 누가 수식해야 된다? 또 부사가 수식해야 되는 거예요. B동사 이하에 보호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긴 왔는데, 자, 그냥 형용사가 아니라 뭐예요? 동사로부터 나온 형용사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뭘 취했어요? 이하에 목적어를 취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뭐 B 플러스 ing를 하나의 동사로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B 플러스 ing 진행형, 자, 동사 완전하죠? 이렇게 하겠지만 뭐 엄밀하게 따진다면 자, 이 B동사는 시제만 나타내는 거고요. 자, 얘가 진행을 나타내는 분사예요. 자, 그래서 이 분사의 시점이 지금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 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뭐다? 목적어가 동반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굳이 자, 따지자면 진행형 동사 앞에 자, 뭐가 부사가 수식하는 게 맞겠다. 정답은 그래서 C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고요. 비동사 다음에 보호를 찾아야 되는데 보호가 있어야 완전한 건데 여기를 보호 자리로 보고 형용사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요 녀석도 자, ing가 붙어서 동사를 형용사로 변형시킨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B 플러스 ing를 진행형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연방정부가 자, 계속적으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자, 바로 화재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다가 계속 다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전이 어디의 안전이야? 바로 공공건물의 자, 화재 안전이고요. 자, 근데 뭐 하려고 자꾸 그걸 갖다 재평가한다니? 바로 ensure safety입니다. 바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30번까지, 3강의 강의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도 역시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자, 이제 2강만 더 남았으니까, 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좀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는 걸로 하시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